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수원 선거연수원입니다. 저 빨간불 보이시죠? 저 빨간 경광등을 하나씩 들고 한번 보세요. 예. 경찰이 선거연수원 주변에 인간들을 둘러 봉쇄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나와 있죠? 12월 4일 1시 33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들은 3시 30분에 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30분 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차 계엄 준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방장관 김영현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경찰에 관한 이동 및 업무 지시 다 넘겨주시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소방청에 전화해서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특수작전 항공단장 나와보시죠. 잠깐 시간 끊어주시고요. 특강단장입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작전을 잘 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저 까만 게 당시 3대씩 이동하고 있는 헬기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때 2대도 4대도 6대도 아니고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습니까? 최초에 그 사령부로 들어갈 때부터 세대 규모로 그 준비를 했었고,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도 그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전에 그래서 유리하다고 그 판단해서 최초 계획, 지시했습니다. 저 운동장에 3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어요? 저 운동장에 그 전날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언제 세웠어요? 운동장에 3대를 착륙한다는 것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죠? 특수전 학교, 광주 소에 그래서- 있는 특수전 학교에서 국회로 예, 바뀌었습니다. 국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3대씩 분승해서 날아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지형 정찰이 끝나 있는 상태였죠? 아닙니다. 네, 그다음 그때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유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장관 시절에 국방위 예결위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자,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그때마다 장관은 우리 국군을 모독한 발언이다.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다. 고마해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계엄 계담하냐?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만 행복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군이 전방을 버리고 국회와 선관위 정치인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당시 저 발언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미 국방장관 시절 23년 12월 그리고 24년 3월에도 윤 대통령이 안보 책임자를 불러 비상대권님이 계엄을 언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씨와 당시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논쟁까지 하셨죠. 신원식 장관께서는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민주당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저도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국회 정언관정권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예, 이때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용 정의는 대통령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기를 진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런 걸 하실 거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보실장이? 이미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 그러면 증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12월 3일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전혀 한동훈 대표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 시간 끊어주시고요.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오늘 대상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용현 아니 신원식 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장관 안보실장께서 잘 아시는 조창래 증인은 12월 3일 서울에 없었고 홍창식은 법무관리인데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줬다는 세금의 문건 이것도 중앙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운영에 대해서 안보실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보다 훨씬 이해가 높지요. 작성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장 뭐 하셨습니까? 계엄 관련돼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령 발표하러 대통령이 내려가실 바로 그 직전 22시 20분경에 인지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각 장군들, 방점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네. 너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만 확인했을 텐데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징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 박 의원님 확인 안 중질 못했습니다. 해주세요. 자, 백혜련 의원님 이야기해 주신다면 용해인 의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다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총리께서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제가 않으십니까?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제가 그거를 말씀이신 거죠? 물었다면은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제가 거가지고요. 기억을 그 부분을 네,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네. 얘기신 거죠.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놨었고 계엄 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비서실장님도 이러한 사안이 국회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도 이거를 종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도 즉각 우리 용산에 와가지고 같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자. 그런 건의를 전화를 하자. 받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2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3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이라고는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김용현 김용원 증인을 본 적이 장관을 없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2시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같이 대통령님한테 2시 들어갔습니다.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때가 한 2시 한 30분쯤 됐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네. 바로 대통령을 바로 만났다. 대통령께 말씀.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그리고 공소장에 빠져 있는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랑 회의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1시 47분까지 결심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그 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2시 40분에도 이신속 대응사단이 김용현이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받고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 40분까지는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계엄군이든 누구든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시 26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영상을 찍습니다. 대략 이 시간 사이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한독수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김용현은 그 시간에 윤석열 피의자도 그리고 증인도 아닌 누구랑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회의에서 누구랑 회의했는지 2차 쿠데타 모의나 지시나 점검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일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나 장관이 모여서 윤석열 피의자를 설득해서 계엄을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부대가 동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쿠데타를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서실장하고 제가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거를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대통령한테 갔고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용산에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나 개의나 폐회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2시 30분 회의의 진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오후에는 지금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네, 총리께서 이사해 줬습니다. 네, 이어서 백혜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여기 경호처 차장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까 부승찬 의원님께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12월 8일 날 60주년 행사 기념식 때 그 간호장교들 다 부른 건 맞죠? 다 부르지 않고 일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병원 서울지구병원 뭐. 근데 보니까 여경까지 또 불렀다는 제보가 있어요. 거기다 또 30만 원 줬대요. 아니 이거 뭐 진짜 기쁨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부대에 지금 군과 경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참여한 겁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이거 그냥 20주년 행사 기념일 당연하게 그냥 대통령 생일 축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20주년이 아니고 60주년 60주년. 행사였고, 예. 그러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당연한 행사다.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 참여했던 그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고요. 앞에서는 웃었죠. 뒤에서 지금 다 욕하고 제보하고 있어요. 모두 100%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대부분이 반성하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에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의 신체에 이해가 가해집니까? 뭐 재산상 피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하는 관련 법률 뭐예요? 형소법 국가- 10조와 111조가 어떤 있고요. 국가안보의 이 비아폰의 압수수색이 이해가 됩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요. 그 지금 내부에는 대통령이 그 비아폰을 이용해서 범죄,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럼 그 비아폰 내역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내용만 충분히 압수수색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국가안보라든지 뭐가 이해가 되고 또 경호에 어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거는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거의.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지금 몇 번째, 벌써 몇 번째 압수수색이에요. 검토가 끝나도 진작에 끝내야죠. 그 검토 그리고 결과가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한될 수가 없는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1차 체포 당시에 그 대통령이 간저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신 적 없습니다. 이거 이증의 책임을 져야 돼요. 확인해 나간 적 없다. 그리고 본인이 무기 사용에 대해서 경호원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3부장님 거기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남부장님.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1월 11일 날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대답하실 수 없으세요? 네, 말씀드릴 수 없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차장 주최로 회의가 열렸죠? 경호관들의 예, 그 부장들 거기에서 남부장님께서 차장 본부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 못해요? 그 경비 강화를 하라고 하면서 무리한 그 요구를 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회의 이후에 대기 발령 받으셨죠? 네, 그럼 대기 발령 사유는 뭐예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습니다. 본인 억울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억울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때 당시 회의 때 차장 본부장의 무리한 경호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 1,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은 여러 차례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습니다. 관련한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보자들이 공개석상에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거짓 정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 커튼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처 남부장님 와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부장님도 와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남부장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무 배제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임무 배제를 경호처 차장이 시킨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호차장 등의 그릇된 행동, 쉽게 말하면 내부 단속에 반대한다고 해서 남부장께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임무 배제를 당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강성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 부장님 들리시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장 부장님 혹시 지금 임무 배제인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당일날 네. 16일날 당일날 받았던 직무 배제는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고 네.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 배제를 시킨 사람은 경호처 차장 맞죠? 경호처 차장 아닙니다. 그럼 경호본부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경호본부장이 직무 배제시킨 이유는 2차 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게 이유인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총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부장님? 제가 참석한 행사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됐고요. 시간 끊어주시고 경호차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에서 비아폰 서버 이야기를 하다가 비아폰 서버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즉시 바로 삭제됩니까? 최초 세팅을 예. 매 2일마다 자동 삭제가 되도록 세팅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차장이 12월 달에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건 12월 3일 내란 전후의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한 달은 CCTV 영상 저장 기간이 CCTV는 90일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아폰 서버는 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차장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갔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필요도 없고 놓고 가라. 주변에 그런 좀 조언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범죄를 감추는 겁니다. 자,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죠?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예, 그게 동원한 겁니다. 자, 1월 11일 날 경호처 내부 글 삭제 지시한 적 있죠? 삭제 지시한 적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런 그만요. 차장 비서관 김땡땡 계장 맞죠? 예, 김땡땡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리라고 지시했어요. 차장 지시라고. 그게 차장이 한 거 아니면 뭡니까? 이따위로 답변합니까?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차장이 지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잠깐 끌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건 경호차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엄중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겁니다. 수정 게시하라고. 예. 네. 증인은 사실만 가지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는 삭제 지시한 거예요. 내 말 들으세요. 예, 차장 비서관 김땡땡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리라고 했고 못 내린다고 거부하니까 통신 쪽에다 조치해서 강제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과정 맞습니다. 그게 삭제 지시예요. 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가만히 계세요. 네. 대테러 팀에다가 무장해서 언론에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장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장,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죠. 그거는 저희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죠. 경호 기법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하세요. 경호차장. 대테러 팀에다가 헬멧과 전투복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 휴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 지시한 적 있죠. 경호 기법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부른 적 있죠.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를 답변하셔야죠.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경호차장이 모르면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호차장이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와서 경호관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요하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직무유기예요, 경호차장.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고 경호차장이 지시도 없이 민간인을 부른 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방부 장관 공간을 경호관이 쓰는 거 무단으로 쓴 거 맞죠? 사전 협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했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사전 지금- 협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전 협조해서 2층은 사용하지 말고 1층에 홀이 자, 사전 협의라는 걸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 협의는 제가 여기 기관 보고에서 지적한 다음에 협의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전 잘 모르다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의원님 답변 국방장관 공간을 무단으로 쓴 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실무자한테 협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이런 의견이 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그럼 1층 홀만 협조를 해라. 그래서 자, 그렇게 협조를 받은 차장, 겁니다. 며칠 전에 국방 차관 이 자리에서 그런 접촉이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지금 그렇게 그 되냐? 차장의 증언은 위증인 거예요. 그러면 증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과 경호차장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양측에다가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면 우리 청문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 잠깐 앞에 계십시오. 제 국회법 제 13조를 보면은 증감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고 또 진술하시면은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고지를 드립니다. 좀 예, 정실하게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협조하고 제가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니까 계엄을 실행한 군들도 몽땅 다 거짓말에 입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을 실행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계엄 포고령에 따른 국회를 통제하라라는 것은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보여주고 그대로 실행토록 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참의장 김명수도 이 자리에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일이 없었다. 외환이라는 용어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 도발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부대 1, 2 항공여단 소속 아파치 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 8회가량을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이렇게 북풍 유도로 의심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는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평시와 비행 항로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한 조종사들이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 내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하는 것은 전시 비축 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투입된 헬기들 NLL 따라서 연평도를 거쳐서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20분 정도 비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PPT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지휘관 주관의 임무 회의에서 실제 항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낮에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회의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다가 피격되거나 추락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당시에 의심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에 혼란을 가져온 것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란 수계와 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합참 의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에 군이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하는 것이 성찰하는 답변이거늘 오히려 거꾸로 국힘의 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야당 의원을 힐난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내란 이후에 전혀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엄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임무는 2024년 5월에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썼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작전 계획이나 항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전파하고 즉시 파쇄를 강조했다고 하니 북풍요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합참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 지휘관의 판단 결심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낯뜨겁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를 야기해놓고 국방부는 조속히 NLL 따라서 비행한 헬기의 위치 추적 체계 기록과 MCRC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의 모니터링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위협 비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